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이클 신입니다. 한 주 동안이었습니까? 와, 한 주 동안 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네요. 일단은 뭐 미국 금리 동결이라는 좀 이슈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또 내용들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미증시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,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지수상으로는 소폭 하락했지만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유한 종목들,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목들 추천드린 것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추천됐던 종목들 좀 리뷰 진행하면서 조금 시향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무리하게 종목을 들어갈 필요는 없이 일단 기존 종목들 좀 보유해 가면서 어떻게 이거 갖다가 뭐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추가 매수를 하든 혹시라도 조금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조금 손절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시장상 보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혜리님, 저한테 좀 연락 주셔가지고 일단 기프티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카톡상으로도 좀 내용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제가 예전 추천드렸었던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네가 그 12 발행한 그 자금을 갖다가 부산의 공장을 매각하면서 500억 가까운 이제 자금이 생기면 그걸로 일단 이 12 발행했던 그 사채 회사에다가 어, 납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원래 9월 22일이었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변경돼서 10월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. 그 내용 잠깐 보면 10월 달 지금 이제 정정 공시가 났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좀 확인은 좀 못하는 바람에 7월 20일이 아니죠. 네. 이때입니다. 정정 공시 나온 게 지금 현재 원래대로면 9월 22일이었는데 어 11월 30일로 바뀌었네요. 예, 죄송합니다. 네. 11월 30일로 일단은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크게 목요일 날 하락폭이 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 저항, 그러니까 지지되는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? 이 밑으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.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은 이어가겠지만 11월 달까지의 좀 어느 정도 좀 소폭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11월 30일 날도 이 매각된 자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더 하락 좀 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2115원이었나요? 네, 2115원이었나? 2010 118원이신가? 네, 하여튼 조금 더 상승 나오면은 이거는 일단 좀 정리하고 다시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연락 주셨을 때 좀 하락하는 시점에 조금 더 좀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. 어차피 얘네들이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11월 30일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면서 그 안에라도 조금 매수가 근처 오면은 매도하신 게 맞지 않을까. 뭐 다른 종목들 그때쯤 이때쯤 되면 또 괜찮은 종목들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. 근데 저번 추천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월요일날 들었다라고 하면 11,800 11만 8 11만 1,800원 정도 들어가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7, 8% 정도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 정도 마이너스 5% 폭까지는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 정도 지지 구간 보고 보시면 지지 구간 요 정도 딱 그래도 꼬리 달았잖아요. 보신 것처럼 밑에 꼬리 달았지 않습니까? 일단 이렇게 뭐 하락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꼬리를 달았다라는 거는 이 지지되는 구간은 그래도 선 넘진 않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진 이제 방사능 관련된 원자력 측정기 우진 잘 이렇게 또 횡보하고 가고 있죠. 이렇게 해서 하동 그림에서 잘 횡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. 네,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상승폭 이어주고 또 이렇게 또 횡보하면서 상승폭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뭐 전체적인 시장이 일단 좀 하락하면서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
내 것만 왜 떨어졌을까? 절대 그렇지 않죠. 네, 근데 만약에 막 전체 상승하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간다. 그러면 그땐 한 번쯤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제 그 고민하고 계시는 코센. 코센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지지구간은 잘 지지면서 다시 또 상승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차트를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유의미한 어떤 차트 모양은 아닙니다. 그냥 전체 시장의 뭐 하락분에 대비해서 좀 하락 나왔다가 다시 끌어올리다가 다시 윗골이 달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좀 방향성을 보겠다. 방향성을 보고 상승 줄지 하락 줄지 이걸 체크하겠다라고 보시는 거거든요. 때문에 지금 뭐 거래는 나온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이런 거래량들은 솔직히 만약에 지수가 막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 한 요 정도 지금 보신 것처럼 어 여기 봐야겠죠? 자, 막 지수가 하락을 해요. 그러면은 거래 한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이 종목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거래량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, 이것도 크게 뭐 하실 필요 없으시고 두려울 필요 없으십니다.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도 자리 잘 또 잘 가죠 얘는. 네. 뭐 물론 이제 또 상승 줄 듯이 가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조정폭 보면 딱 이 라인이에요. 자, 제가 말씀드리죠. 비추로스는 이 라인 보고 그냥 계속 움직이셔라. 내가 별다른 말씀 안 드려도 이 라인 보고 움직이시면은 충분히 여기서 지지다가 또 상승 나올 것입니다. 이렇게 또 상승 나오고 또 하락하고 조정 주고 또 상승 주고 조정 주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슈 한번 재료 또 크게 터지면 그때부터는 또 미친 듯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. 또 비추로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무리 없이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. 그다음에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엘컴텍이 원래는 지수가 밀리면은 엘컴텍 이제 금 관련주잖아요. 금 관련주 이 엘컴텍이 좀 상승을 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상승 주지는 않았어요. 그나마 지금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의미 없이 그냥 빠진 거죠. 지수 밀리니까 여기 들어가는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의미 있나? 그 개인들도 어차피 손댈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게 쭉 빠진 것도 아니니까 뭐 지지관을 무너뜨리고 빠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라고 보이시거든요.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이렇게 빠져 있는 게 큰 의미는 없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정도의 음봉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거 정리해야 될까라고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. 또 분명히 또 다시 재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좀 체크를 해드렸고 제가 8월 달 초에 추천드렸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가 조금 지수가 밀리면서 부릉부릉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제가 8월 언제였죠? 9월 1일이었나? 이때였나? 아, 8월 요때 이제 20일경에 말씀드렸었고 2,690원 정도였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매수가가 왔어요. 와, 거의 이제 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갔습니다. 그 전에 뭐 상승 없이 또 이렇게 쭉 빠졌다가 워낙 이제 장이 또 좋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또 밀리니까 얘가 또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선물 포지션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거든요. 선물 쪽에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는 또 현물 시장에서는 또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가 요번 한 주간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는 아무래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좀 상승폭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종목들 상승폭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가 조금 더 상승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약간 지수 하락과 더불어서 종목들이 좀 하락한 거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견디시면 또 다시 하락이 있으면은 또 상승이 있는 것처럼 또 이것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좀 하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버텨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뭐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뭐 마이너스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뭐 20% 30%대까지 밀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최소 마지노선 보는 게 한 20%대 정도까지는 마이너스 20%까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거든요. 뭐 추가 매수를 진행해도 되고. 그러니까 그 종목이 굉장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20% 폭까지는 나쁘진 않다.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
동반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한 20%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시장이 흐름이 하락한 거였기 때문에 크게 마이너스 20%까지는 건지셔도 된다. 근데 이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조금 찾아봐야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리뷰 진행하고 뭐 종목 추천 드린 거 의미가 없고요. 이제 뭐 주시장도 3 거래일밖에 안 남았잖아요. 예, 3 거래일 이후 이제 수요일까지만 장이 열리고 목요일부터는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의미 없다. 지금 뭔가를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시장 상황도 아니지만 기존 종목 보유하신 분들 좀 단단히 일일비하지 마시고 보유해 가시면서 뭔가 또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발생되면,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발생이 되면은 그때 조금 더 밀린 종목들은 추가해서 한번 좀 진행하시죠. 아니면은 조금 더 버티시면 좀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. 라고 제가 또 리뷰 좀 진행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특별히 좀 할 말이 없네요. 네. 지수가 밀려서 그런 거니까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보유하실, 제가 추천드렸고 보유하신 종목들이 뭐 큰 폭의 뭔가 하락이라든가 뭔가 악재가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. 아시죠? 네,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요. 이제 돌아오는 주에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. 아무래도 추석 연휴 시작되고 이제 일요일 날 뭐 방송 아마 일요일 날 방송 진행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아마 뭐 일요일 날 진행이 아니라 뭐 월요일 날 화요일쯤에 또 이제 영상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한 주 네, 한 주 저녁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